그리고 우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당신에게 먼저 묻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 소식이 방금 여기 도착했거든요. 우리는 레바논이 이란 대사의 출국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정부의 이 성명은 흥미로운 움직임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가 며칠 내에 나라를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란과 헤즈볼라 모두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알고 있듯이 이란과 헤즈볼라의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1980년대 초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창설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대사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라는 조직에 대해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이란과 헤즈볼라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 정부를 공격할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이것은 이란과 헤즈볼라 모두에게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여러분께 화면으로 레바논 베이루트의 이 실시간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거점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거점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더해진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조금 전에는 연기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러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곧 끝날 수 있다고 말했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이란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끝에 더 다가갔나요? 네, 자시. 그게 바로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죠. 그럼 2월 28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들이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일정이었고 이스라엘 측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인들이 항복할 의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든 이전에 했던 장소들, 제네바나 오만 혹은 미국과 간접 협상을 했던 다른 곳에서든지 말이죠. 그리고 당신과 저는 이미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려고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이 작전이 시작된 한 달 전이나 3주 전과 비교하면 군사력이 훨씬 약해졌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미사일과 드론의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란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전투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군사작전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 것이며 이란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입니다. 2월 28일까지 싸움은 한 달 정도 더 계속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요.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네, 우리는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 영토에 들어갈 가능성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2월 28일 이전 기간에 지와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저와 당신은 1월과 2월 초에도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파견된 것과 관련해서요. 이 행동들은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들, 수백 대의 미군 항공기를 지역 내 여러 엑시노아 기지로 추가로 파견한 것과 그에 따라 추가된 모든 역량이 있었습니다. 미사일 방어 분야와 정보 분야 모두에서 2월 28일 이전 최소 두세 달 동안 전력 집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병대, 원정대 한두 개 부대가 각각 2,500명의 해병대원, 해군, 그리고 다른 미군 병력으로 구성된 전투단과 함께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원정대들은 아라비아만 어딘가에 있거나 그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또한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 82 공수사단의 여단 규모 부대가 대기 중이거나 이미 어딘가에 배치되었다는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원되어 지상에서 다양한 작전이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2월 28일 이전에 해군과 공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해병대든 육군이든 지상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투입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작전이 시작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전력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사용될지는 여전히 큰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올리는 이 내용은 사실 트레이 양스, 폭스뉴스의 기자가 보낸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모든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는 오늘 아침 일찍 텔아비브를 강타한 이란 미사일에 100kg의 탄두가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주거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공 시스템이 그렇게 많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공격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한 번 있었고 다른 곳에서도 있었으며 부상자에 대한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미사일 방어의 큰 도전입니다. 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지난 한 달 내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역량을 사용하거나 미국이 제공한 역량 또는 이미 시내와에 있는 미군 시설들을 활용해서 말이죠. 순항 미사일과 드론의 요격률을 계산하세요. 지금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90%에서 98, 99% 범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효율성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란이 수천 개의 자체 무기와 발사체를 발사했기 때문에 불행히도 그중 일부는 다양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고 들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은 더 낮고 느리게 나는 드론의 궤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드론은 탄도미사일과 정확히 같은 비행 프로필이나 레이더 반사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재의 기술력으로 훨씬 더 쉽게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드론들이 어떤 종류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해결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도 요격률이 98%라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일부는 여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최근에 보고 있지만 지금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2025년에 이란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성공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물리적인 파괴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종류의 분쟁에서 한쪽이 이런 종류의 무기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이 무기들 대부분이 요격되더라도 안타깝게도 일부는 여전히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우리가 본 것이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이후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일입니다. 이 미사일들이 일부 주거 지역을 타격했고 기업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이란의 목표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양측 모두 군사 요새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들이 이스라엘의 주거 지역과 민간인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사실상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표적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군사시설만을 타격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제와 쪽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쪽이든 말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순항미사일이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이든 그 공격들이 군사시설을 넘어서 민간 목표물까지 겨냥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처럼 며칠 전에 탄도미사일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란의 원자로를 겨냥한 것이었죠. 네게브 사막에 있는 디모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이 공격 대상을 확장하는 것을 보았고 아마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한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받고 있으니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으니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장갑을 벗고 최대한 많은 목표를 타격하자. 특히 가장 취약하거나 적절한 방공 시스템이 없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자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란 측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실 건가요? 왜냐하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물론 어떤 형태로든 합의나 해결책이 나올지 세와와 이란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지 여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싸움을 멈출 수 있는 48시간의 시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전국의 석유와 가스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명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이 어조를 바꿔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석유와 가스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5일간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란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5일 기한이 곧 끝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했던 그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확인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공개적으로 외교도 진지한 대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병대가 카르그 섬을 점령하려 하거나 제82 공수사단 이 이란 내륙에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바드 알리, 오늘 함께 해주시고 소식 분석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식들은 계속 나오니까 분명히 곧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마치기 전에 추가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조아씨, 오늘 여러 주제를 이야기했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니 다음 대화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바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아씨.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에피퓨리 작전과 포효하는 사자 작전을 계속해서 주시하겠습니다. 여기 폭스의 라이브 나우에서는 지금 바로 이스라엘 전쟁 상황실에서 직접 들어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막 올라온 긴급 게시물입니다. 레바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와 연관된 주유소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는 유사한 장소들에 대한 공격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해당 단체의 재정 및 물류 인프라의 일부로 확인되었으며 수익을 창출하고 민간인을 상대로 한 테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많은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알게 된 것처럼 이 속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베이루트 현장을 생중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레바논 외무부는 이란 대사를 추방했다고 밝혔으며 그에게 일요일까지 나라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